안녕하세요. 피플리드 CJB 연규혁입니다. 윤건영 충청북도 교육감이 지속가능한 교육을 이루겠다는 포부로 힘찬 발걸음을 시작한 지 1년이 됐습니다. 그동안 충북 교육계에 어떤 변화를 이끌었는지 그리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한 이야기들 나눠보겠습니다. 교육감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벌써 취임 1주년이 됐네요. 네, 일단 그렇습니다. 축하드린다는 말씀 먼저 전해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저희 피플리드 CJB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충청북도 교육감 윤건영입니다. 지난해 7월 1일 지속가능한 공감 동행교육이라는 비전으로 도민 여러분의 선택을 받아서 1년 동안 교육감 직무를 수행했습니다. 그동안 도와주신 우리 교육과정 여러분 그리고 충북 도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새로운 충북교육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고 뭔가 시대의 흐름에 맞고 학생인 학부모의 수요에 맞는 공교육의 발전 방안을 공약으로 제시했고 그 이후에 제가 교육감으로서 충북교육의 미래를 위해 엄중한 책무를 항상 마음에 새기고 학교 현장에 더 발전적인 모습이나 또 신뢰를 구축하는 방안으로 5개 영역의 다양한 공약을 정책으로 그리고 사업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초심을 잃지 않고 지난 1년 동안 해왔던 모든 임무나 정책이나 사업을 촘촘히 살펴보고 보완할 건 보완하고 또 수요에 맞게 충북교육을 더 발전적으로 가장 전국의 모범이 되는 그리고 우리 기성세대가 후세대들에게 선물처럼 그들의 한 번밖에 없는 초중고 시절의 꿈과 잠재력을 꾸고 구현할 수 있는 그런 그 충북교육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1년 동안 도와준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네. 아마 지난 1년은 정말 바쁜 시간을 보내셨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제 녹화하는 당일에도 너무나도 일정이 많으셔서 짬을 내서 또 방송 출연도 하고 계시는데요. 앞으로 또 걸어가야 할 길이 더 많이 남긴 했습니다만 지난 1년을 좀 돌아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지난 1년 동안 이룬 주요 성과들 어떤 게 있는지도 말씀해 주시죠. 네, 오늘 좀 여러 일을 좀 참여하다 보니까 목이 더 좀 쉬어서 시청자 여러분께 누가 되잖아 걱정도 됩니다. 네. 선거 기간에도 그렇고 취임해서 지난 6개월여 동안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다양한 여론조사, 그다음에 소통 간담회를 통해서 현장 중심의 교육 정책을 만들려고 노력을 해왔습니다. 네. 그중에 특히 지난 오랫동안 지자체와 교육청이 여러 가지 불협화음을 일으켜서 도민 여러분께 불편을 끼쳐드렸던 무상급식 문제에 대해서 아주 큰 틀에서 합의를 했고 네. 전국 도 단위에서는 가장 최고의 단가로 학생들에게 양질의 급식을 제공하게 했던 것도 아주 주변에서 참 잘했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5대 영역의 46개 실천 공약, 그다음에 10대 공약을 제안해놓고 그것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에서 전국 17개 시도 그 교육감 공약에 대해서 평가를 했는데 네. 우리 충청북도가 2023년 전국 교육감 공약 실천 계획서 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받았습니다. 그것도 큰 성과라고 생각이 들고 네. 또 중부권에 앞으로 광역 발명교육지원센터나 그리고 500여 개 전 학교에 앞으로 10년 발전 계획을 수립 위한 다양한 선택과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다든지 또 전국 최초로 학교 회계 자율 학교 운영, 그다음에 각종 기관 평가 우수경 선정에서 4개 분야에서 최우수 교육청 선정되는 등 하여튼 1년 동안의 교육의 품에서 우리 학생들 한 명 한 명이 빛나는 아이들로 성장하고 교육받을 수 있도록 그런 교육 생태계를 구축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기본적인 기반은 조성했다. 그리고 학교 현장에서 그런 새로운 흐름에 맞는 교육의 어떤 수요나
또 선생님들이나 교장 선생님들 뒤에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런 뭔가 자율적으로 책임과 권한을 가지고 해봐야 되겠다는 그런 분위기는 조성됐다는 목소리를 또 많이 듣고 있습니다. 네. 그런 차원에서 보면 큰 틀에서 앞으로도 현장의 실태를 파악하고 방향과 속도를 조율하면서 신속하게 충북교육의 더 발전적인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그동안 노력했고 앞으로 그 1년 동안의 성과를 중심으로 다시 또 다른 1년을 시작하는 날이 오늘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게 사실 뭐 이제 공약을 만드는 것보다 이제 이 공약을 얼마나 실천하는지가 이제 더 중요한 문제잖아요. 예. 지금까지 잘 또 수행을 하고 오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채움이라는 플랫폼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충북형 다차원 학생 성장 플랫폼이라는 이름이 붙었는데요. 예. 이 다채움이라는 플랫폼이 갖고 있는 기능도 궁금하고요. 또 앞으로의 계획은 어떤지도 듣고 싶습니다. 이게 제가 이제 그 후보 시절에 그 토론회에서는 다차원적 평가 시스템이라는 이제 공약으로 제안됐었고, 네. 이게 이제 인수위에서 학생 성장 플랫폼으로 이제 명명이 됐고, 그것을 고유명사를 다채움이라 이렇게 네. 지명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다채움은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학습 문제, 그다음에 학력 평가, 독서, 인문지도, 그리고 진로, AI 교육 방안 등 하여튼 학생 성장에 관련된 다양한 교수 학습 방법, 평가 등 여러 가지 요소를 다차원적으로 지원하는 디지털 기반 종합 학습 매체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다채움 플랫폼이 만들어지면 거기에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하고 그거를 운영하는데 거기엔 당연히 주의 교과 인지적 영역뿐만 아니라 비인지적 영역에 대한 진단을 통해서 학생들의 강점이나 또 단점도 파악이 되고 또 이렇게 각각의 학생들이 본인이 원하고 본인이 잘하려고 하는 그런 영역이 있는 분야에서 어떤 정도의 학력인지를 진단하고 네. 그것에 따라서 다양한 학습 촉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나 뭐 평가 문항도 거기서 이제 그 활용할 수 있고요. 또 하나 무엇보다 이제 그걸 이제 소위 그 개인별로 학습 이력이나 포트폴리오 같은 걸 구성해서 학습 이력을 이렇게 좀 보관한다든지 그래서 초등학교 저학년부터 고등학교 올라갈 단계까지 이 플랫폼에서 그 한 학생이 자기가 좋아하고 자기 하고 싶은 것에 대한 성장 과정을 좀 이렇게 이력으로 남긴다든지 또 필요할 경우에는 그 평가에 관련된 진단과 학습 촉진에 대한 그 실태나 또 어떤 그 처방까지도 그냥 이렇게 특정한 어떤 그 한 방향으로 해도 되고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선생님들이나 학생들이나 학부모님들도 그런 학생들의 어떤 그 학습에 관련된 상황을 진단하고 그걸 학습 촉진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데이터 또 다양한 프로그램을 그 학습 플랫폼에 그걸 담고 구축해서 향후 이제 그런 내용이 처음에는 이제 뭐 데이터에 쌓인 양도 좀 적고 또 초기에는 좀 이렇게 여러 가지가 어색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걸 잘 고도화하고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해서 어쨌든 학생들이 앞으로 인지적인 영역이든 비인지적인 영역이든 다차원적 학생 성장 그 플랫폼을 구축해서 그거로 우리 충북교육에서 학생들에게 네. 그들이 원하는 꿈과 길을 구현할 수 있는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그 하나의 그 도구이기도 하고 또 학습의 어떤 그 저장소이기도 하는 그런 것을 이제 그냥 다채움이다 이렇게 네. 명명한 겁니다. 이게 뭔가 담고 있는 게 정말 많기 때문에 이제 하나의 뭔가 하나로 이제 정의 내리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죠. 이 이름도 이제 다 채움, 다 채운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아마 우리 학생들의 성장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또 앞으로도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이걸 9월 달까지 네. 일단 1차 구축이 되면 시범 사업을 하고 내년부터는 좀 더 주요 교과목 중심으로 해가지고 전 학교에서 점차적으로
네. 확대 운영하려고 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또 활발하게 또 아이들이 또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회들이 많이 생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단재고 개교 시기와 관련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제 1년 연기가 됐어요. 그래서 반대 입장인 분들의 의견들도 많았는데 이 교육청의 입장을 좀 말씀해 주신다면 어떻게 좀 설명이 될까요? 예, 우선 좀 교육감 입장에서는 그런 그 도내에 어떤 공간에 어떤 그 기관의 교육이도 네. 큰 갈등이 없고 좀 이렇게 원만하게 화합하고 협력 체제로 진행돼야 되는데 이렇게 좀 갈등이 일어나는 것처럼 비춰진 것에 대해서는 다 그분들이 교육 가족이고 교육을 걱정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안타깝기도 합니다. 네. 다만 이제 이 단재고등학교는 대안학교라고 하지만 공립형 대안학교입니다. 네. 이 공립대안학교라는 것은 그 국가로부터 지원받고 공무원의 신분으로 운영하는 학교이기 때문에 공교육의 책무성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네. 그런 면에서 이 단재고등학교가 공립형 대안학교로 다양한 진로를 고려한다든지 뭐 대안학교로 설립한다는 기본 원칙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네, 네. 근데 제가 작년에 이제 취임을 해가지고 다양한 그동안 이어져 오던 그 현황을 보고받을 때 은요일 중고등학교, 목도나루학교, 단재고등학교 이렇게 이어져서 이제 소위 공립형 대안학교를 제시하고 있는데 네. 목도나루학교에 대해서 이미 그 당시 이제 보고를 받을 때 5월, 3월에 개교하는 문제 가지고 이렇게 의견이 분분했었어요. 그때 이제 그 담당자들이 강하게 부족한 게 많지만 일단 개교를 하자 그래서 이제 올 3월에 제가 사인해서 개교를 했는데 네. 최근에 와가지고 이렇게 살펴보면서 그때 너무 섣불리 개교한 게 아닌가 하는 반성을 하게 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이 단재고등학교 작년 12월쯤에 그 구체적인 내용을 보고받는 과정에서 제 입장에서는 공교육의 입장에서 공립형 대안학교라면 그 나름대로의 어떤 좀 더 구체적이고 특정한 학생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는 타겟이 있어야 되는데 네. 여러 가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교육과정 재고자나 뭐 재고해보라고 이제 제안을 했는데 네. 그게 1월달, 2월달에 그 담당 부서에서 그게 그대로 방치됐던 것 같아요. 그랬다가 이제 조직 개편이 되고 3월달에 새로 과장이 맡게 되고 새로운 담당 팀장이 와서 충분히 검토해본 결과 이게 이제 내년 3월에 교육과정이 개교가 된다 하더라도 요새 이제 진행되는 과정을 보면 그 공교육 교육과정은 좀 일찍 공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 고교학점제 같은 경우도 이제 내년 3월에 그 진행될 프로그램이 올 7월이면 다 그 고지를 하게 돼 있는데 네네. 그러면서 그때 와서 3월달, 4월달에 충분히 검토하고 난 뒤에 7월, 8월까지 가능하냐 이런저런 그 보고를 하길래 그러면 충분히 검토해가지고 보고 다시 한번 생각해보라 그랬더니 도저히 자기 입장에서는 담당자들 입장에서는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이제 그때 결정을 한 건데요. 네. 앞으로도 이제까지 지속해 왔던 공립형 대안학교에 대한 균등 원칙의 취지에 대해서는 뭐 존중하면서 다시 말씀드린다면 공교육에 기반을 둔 공립형 대안학교라고 할 때 그 네. 설립 취지와 그런 다양한 그 진로의 방향성 뭐 이런 것에 대해서 뭔가 좀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5년 동안 이제 대한교육연구에서 열심히 준비해왔다고 그래서 저도 지금 이제 다시 공부를 좀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자료를 다 모아놓고 제가 이제 읽기 시작을 했는데 그래서 그분들이 그동안 해왔던 것에 대한 것도 존중을 하고 네. 또 다시 새로운 관점에 제가 이제 도민들의 뜻에 도민들의 우려와 격려 또 기대 속에 저한테 권한이 있기 때문에 네. 제 나름대로는 제가 학생들을 실험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되는 것이고 그렇죠. 네. 특히 제가 그 목도나루학교를 그 결정을 한 뒤에 요새 좀 신중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면 이 단재고등학교도 충분히 좀 더 그동안 이어져 왔던 그동안 누적된 축적된 그런 다양한 그 대안학교에 관련된 그 뭐 세미나 자료나 네. 또 어떤 방향이 되는 거를 충분히 검토해서 하여튼 말 그대로 좀
학생들이 그 학교를 졸업했을 때 네. 아니면 또 주변에서 저 정도의 공립형 대안학교면 또 좋지 않겠나 하는 그런 입장에서 고민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절대 뭐 여러 가지 지금 이렇게 걱정을 많이 하시는 분들의 입장처럼 과격하지 않고 지속 가능한 공감 동행 교육 차원에서 제가 신중하게 검토하고 또 그동안 이어져 온 그 많은 그분들의 어떤 노력을, 성과를 겸허하게 듣고 또 새로 제안되는 그런 내용도 같이 해서 하여튼 걱정 끼치지 않고 네. 좀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게 이제 뭐 진영 논리로 해석하는 것에 대한 또 우려를 말씀해 주시는 것 같고요. 이제 앞으로 이 대안학교의 취지에 부합하게끔 추가적인 부분들을 또 다 보완을 해서 개교를 하겠다 이런 의견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교육감님께서 내건 공약 사업입니다. 학생들에게 간편식을 이제 무상으로 제공하자 이런 공약도 있었는데요. 그래서 이게 혹시나 영교실을 부활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의견도 있었고 또 우리 선생님들의 업무 강도를 좀 높이는 정책이다 이런 비판의 목소리도 있었거든요. 교육감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죠. 우선 전제로 여러 가지 이런저런 사유로 아침 일공고 등교한 학생들이 있습니다. 네네. 제가 최근에 아침 일찍 부지런히 이제 이렇게 학교 현장을 많이 다녀보겠는데요. 어느 학교를 갔더니 어느 중학교에 7시에 등교한 학생이 있더라고요. 7시에. 일찍 등교하네요. 네, 그런 학생 보자 참 여러 가지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지금 꼭 이 성장 과정에 아침을 먹는 것과 안 먹는 것과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평가가 많이 있지만 네. 먹는 것의 장점을 많이 얘기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네. 그런 상황에서 먹지 못한 학생들에게 좀 그런 기회를 제공한다든지 또 불가피하게 여러 가지 이런저런 사유로 그 아침 급식이 필요한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 제가 공약에 수요자 중심이라는 걸 전제를 했습니다. 수요자 중심. 모든 학생들에게 아니라. 네. 무상으로 뭐 이렇게 한다는 그런 그 선언적인 게 아니라 네네. 정말 그 수요자 중심의 간편식이라고 했고 그랬을 때 그 수요자 간편식이라는 말에는 업무 경감이나 정말 그것이 갖고 있는 그 부작용이나 또 그 과도함이 있다면 그걸 줄이기 위해서 간편식을 한 거거든요. 네네. 그리고 이번에 나오는 그 내용에는 이제 여론조사 과정에서 몇 가지 질문이 그렇게 우려 섞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뿐이지 정해진 게 없습니다. 그렇군요. 저는 이렇게 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그것이 옳고 그름을 따질 때 업무가 증가된다는 이유 때문에 간편식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수요자 중심의 학생들에게 필요하다면 그것에 대해서 신중히 검토하면서 그 과정에 업무 부담을 줄인다든지 뭐 다양한 다른 방법으로 해서 학교 구성원들이 서로 부담이 없이 본래 그 아침 급식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강구된다고 보고 지금도 가능하면 현장에서 그렇게 나오는 우려의 목소리나 또 여러 가지 걱정거리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이것을 해소하고 극복하면서 본래 근본 취지, 수요자 중심의 간편식 제공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하여튼 지금 현장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네. 거기에 뭐 영교시 부활이라든지 뭐 이런 것에 대한 거는 아마 그 질문은 뒤에 뭐 그게 일부가 있었는데 그게 이제 그런 우려를 했던 것 같고 네, 오해를 만들었군요. 네, 네. 절대 그런 것에 대한 것이 결정된 게 없습니다. 네. 앞으로 우리가 교육의 본질에 맞게 우리 후세대들에게 그들의 건강이나 또 복지 차원에서 필요하다면 네. 우리가 조금 더 그 부담은 감수하는 자세로 이해해야 되지 않나. 네. 그러한 간곡한 부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방안들이 앞으로 연구가 될 거고요. 또 논의의 과정도 거칠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긍정적인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또 이제 충북 모든 시군에 이제 학교 복합 시설을 조성하는 방안이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네. 뭐 부지 선정도 중요할 것 같고요. 뭐 그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예산 확보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의 계획이 좀 어떤지 좀 듣고 싶습니다. 예, 이제 복합시설에서 강조되는 것은 이제 학교와 학생과 지역의 주민과 같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그런 이제 흐름과
또 학생 수 급격히 감소하면서 그 공간 활용에 대한 문제도 좀 거론되다 보니까 현 정부에서도 이제 복합 시설, 학교 복합 시설에 대한 그 정책도 이번에 발표를 했고, 네. 정부에서 이제 뭐 총사비의 한 20%, 50%는 지원하겠다고 돼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우리 전국에 한 200여 개의 시군이 있는데, 네. 정부의 목표는 한 5년 동안에 시군 단위당 하나씩의 그 복합 시설을 건립하는 것에 대한 취지를 갖고 있어서 충청북도도 지금 11개의 시군이 있습니다. 네. 교육지원청은 10개이긴 하지만 그런 시군 단위의 학생들과 그 지역의 주민들이 같이 배우고 그 공교육을 배우는 학생과 평생학습을 하는 그 지역 주민이 같이 쓸 수 있는 배움과 복지가 이렇게 어우러지는 그런 그 복합적 다목적용으로 이제 구상되는 게 학교 복합 시설이라서 앞으로 5년 동안 이미 진행되고 있는 것도 있고 또 앞으로 진행하려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 모든 시군에 하나 정도씩은 학교 복합 시설을 하고자 하는 계획을 갖고 있고요. 네. 그 안에는 이제 AI, 코딩, 빅데이터 등 미래형 맞춤 방과후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한다든지 또 지역의 거점형 뭐 평생교육 내지는 그 복지센터가 그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해서 어쨌든 요새 지금 뭐 돌봄 문제도 많이 얘기되지 않습니까? 네, 맞아요. 예. 이제 저출생 문제도 해결하기 위해서는 뭔가 좀 아주 그 확실한 그 자녀 교육이나 자녀 돌봄에 대한 그 국가적 차원의 지역적 차원의 지방정부나 국가정부 차원의 대책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한 면에서 공동 참여하는 뭐 거점형 돌봄 센터를 구축한다든지 해서 어쨌든 하여튼 그 지역의 모든 구성원들이 다 함께 같이 활용하면서 다양한 목적을 구현할 수 있는 시설로 만들기 위해서 그 다양한 또 여론도 수렴하고 네. 좀 치밀한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또 최근에 이제 제천 지역에 고교 평준화를 도입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또 논의가 뜨겁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이 좀 어떤지 좀 듣고 싶은데요. 이것도 이제 뭐 제가 취임하기 전에 많이 논의되어 왔었던 건데 이게 좀 네네. 지지부진하고 뭔가 좀 그 정확하게 파악되지 않아서 제가 지시한 것은 일단 평준화도 그렇고 비평준화도 장단점이 있거든요. 네. 그 지역적 특성도 있고. 그래서 이 문제는 사전에 빨리 결정해서 예고를 해줘야 그 지역의 그 학생들이나 학부모님들이 좀 혼돈이 줄어들기 때문에 네, 그렇죠. 현재 지금 공청회를 2번 하고 또 지역 간담회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다양한 정보를 최대한 제공하고 그 지역 주민들께서 또 여러 가지 장단점을 파악해서 지금 계획으로는 올 9월에 네. 여론조사를 한 결과를 가지고 어떻게 할 건지를 결정하겠습니다. 그게 이제 여론조사 결과 3분의 2 이상이 찬성을 하면 뭐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이고 네. 그렇게 되지 않으면 이제 그냥 기존대로 이루어지는 것인데 이것이 지금 당장 되는 게 이제 내년에 구성이 되면 올해 결정이 9월에 결정이 되면 2025학년도 현재 중학교 2학년 학생들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올 중으로 결정을 해서 그 두 가지의 어떤 그 체제가 가지고 있는 장단점을 충분히 검토하고 지역적 특성까지 그 반영이 돼서 지역 주민들의 결정을 존중하면서 네. 앞으로 제천 교육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또 어떻게 하는 것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까지도 고민해서 앞으로 그러한 그 절차적 정당성과 효과까지도 좀 엄밀히 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제천 교육 발전에 하나의 그 디딤돌을 놓는 네. 그런 차원에서 추진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AI 바이오 영재고 설립. 이건 어떻게 또 추진이 되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사실 이거는 뭐 이미 이제 그 AI 바이오 영재 충북이 한 50여 개의 그런 우선 인재를 양성하는 학교나 고등학교가 있는데 충북만 하나도 없어가지고 네. 후보 시절에 전화 김영환 지사님이나 이것의 필요성을 다 약속했었고 네. 근데 추진되는 과정에 작년 국회에서
그런 충북 AI 바이오 영재 학교 설립에 관한 용역비를 10억 이제 승인이 돼서 네. 개정이 돼서 광주의 이제 지스트형 AI 학교와 2개를 동시에 올해 그 사업비 10억을 가지고 용역을 좀 하고 있어요. 네. 그것이 이제 전문 기관에서 결정이 될 때 충북의 어떤 지역에 어떤 형태로 학교가 구성될 것인가는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런 이미 그건 국회에서 승인이 돼서 그런 마중 예산이 나왔기 때문에 그 뒤에 2차, 3차, 2차 전체적으로 그 학교 설립되는 큰 과정은 결정돼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은 AI 바이오 영재 학교가 충북의 어느 곳에 설립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 제 입장엔 더 중요한 것은 그 학교가 설립되는 첫 해에 충북에서 중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이 절대 다수가 그 학교에 입학을 해서 정말 명실상부하게 우리 지역의 학생들에게 그 교육의 기회가 주어지고 우수한 인재될 수 있는 미래의 지역적, 국가적, 국제적인 우수한 인재가 될 수 있는 그런 교육 기회를 제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게 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고요. 네, 네. 그러던 이 계획들이 2027년 3월에 개교한다고 돼 있는데 앞으로 이제 어떻게 유동성이 있겠습니까? 그렇게 따지면 지금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학생들이 그 대상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미 누수차 반복적으로 그 학생들로부터 먼저 선제적으로 AI 바이오 영재 인재 양성에 관련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준비를 해서 하여튼 AI 바이오 영재 학교가 개교하는 첫 해에 네. 우리 충북에 있는 많은 학생들이 최대한 많이 입학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제가 해야 될 과제다. 네. 이거는 AI 바이오 영재 학교는 국립학교이기 때문에 이거는 국가가 운영을 한다는 차원에서 보면 그 예산이나 그런 운영이 아마 이제 정부 국가에서 위탁된 지금은 카이스트라고 돼 있는데요. 네, 네. 그런 그 대학에서 실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뭐 설립 인가나 학생이나 또 여러 가지 이제 그 교원 이런 충원에 대해서는 아마 현실적으로 다른 시도에 있는 그런 학교를 보면 그 지역의 시도교육청이 지원을 하기 때문에 분명히 제가 할 일은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건 뭐 자연스럽게 제가 할 일은 당연히 하겠습니다만 다른 무엇보다도 충북에서 교육받고 있는 우리 초등학교 중학생들이 그다음에 AI 바이오 영재 학교에 많이 들어갈 수 있도록 네. 지금부터 큰 꿈 가지시고 거기는 이제 그 분야에 정말 관심도 있고 뭔가 해보고 싶다는 그 잠재 능력이 있고 꿈이 있다면 네. 도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앞으로 그런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어서 대비하겠습니다. 네, 이제 우리 충북 지역에 있는 학생들이 이런 교육 혜택들을 많이 받아갔으면 하는 이제 교육감님의 마음이 아주 절절하게 다가왔습니다. 예. 네, 그리고 이제 충청북도 교육청이 이제 교육부의 2023 유보통합 선도교육청에 선정이 됐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도 궁금하고요. 또 앞으로 어떻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신지도 말씀해 주시죠. 사실은 이 유보 통합이야말로 꼭 좀 이루어져야 지금 이제 저출생 때문에 학생 수 줄어들고 미래를 책임질 우리 후세대들이 적기 때문에 빨리 이 유보 통합이 이루어져서 영유아 시절부터 좀 체계적인 보육과 교육이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현재 진행되는 것은 뭐 2025년에 교육부가 주관해가지고 이제 유보 통합을 한다고 그러는데 네. 역대 많은 정부들을 시도했다가 너무나 복잡하고 이게 그 범위가 크기 때문에 네. 중간에다 실패한 사례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 정부에서는 꼭 그것을 지금 시대에 하지 안 된다는 시대 사명감을 가지고 이제 추진하면서 선제적으로 선도교육청을 지금 제안해서 제대로 선정이 됐는데 이제 이것은 뭐 어린이집을 관장했던 도청과 유치원을 관장했던 청주 우리 도교육청이 같이 할 사업이에요. 그래서 도청에서는 급식 문제를 가지고 이제 선도교육을 해보겠다고 한 것 같고 우리는 이제 그 교사 양성이나 자격, 연수 문제를 가지고 선도 사업을 하겠다고 돼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진행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제 협의도 하고 그 해결해야 될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만
제 입장에서는 이렇게 선도 교육청으로서 선제적으로 먼저 그런 걸 해보고 나면 실제 통합될 때 사전에 그런 걸 함으로써 비용도 줄이고 갈등도 줄이고 선제적으로 선진 충북 교육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일단은 영어는 보육 중심이고 네. 그 유아는 교육 중심으로 하는 차원에서 통합이 돼서 초등학교 취약하기 전 단계 영어 유아의 보육 교육이 생애 단계별로 체계적으로 좀 다양한 방법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서 교육과정, 시설, 시간, 초등 통합을 해결할 과제들이 아주 많은데 이것을 좀 우선은 저희들이 준비했던 그 분야를 좀 현 실태도 파악하고 네. 또 어떻게 그걸 추진할지에 대한 것을 다양한 방법으로 여론도 수렴하고 촘촘히 선도 사업을 진행하도록 할까 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제 앞으로 뭐 세부적인 준비도 있겠고요. 또 여러 가지 시행 계획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 2월입니다. 이 초등 돌봄 교실 운영과 관련해서 이 돌봄 행정 업무를 초등 돌봄 전담사에게 이제 이관한다라는 뜻을 밝혔는데요. 안착을 위한 준비는 차질 없이 진행이 되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이게 이제 제가 취임해서 겪었던 큰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네, 네. 초등 돌봄 그 행정이나 이런 다양한 것을 현장에 있는 선생 교사들이, 초등 네. 선생님들이 맡다 보니까 민원도 많고 또 과연 이 초등 돌봄에 관련된 행정 업무를 아이들을 가르쳐야 할 교사가 할 수 있느냐 이 문제 가지고 논쟁이 많이 돼서 그렇죠. 네. 다행히 이제 여러 가지 그 서로 양보도 하고 타협이 돼서 초등 돌봄 전담사가 행정까지 맡게 그렇게 돼서 지금 체제를 개편하고 있고요. 네, 네. 이미 뭐 촘촘히 사전에 준비돼 왔었고 어느 학교에선 서로 사전에 양해가 돼서 추진이 되고 실제 그 초등 돌봄 전담사 관련된 그 전담사가 한 400여 명 됩니다. 우리 네. 충북에. 그래서 그분들이 그 합의되고 난 이후에는 아주 적극적으로 임하고 또 단위학교 교장 선생님이나 또 구성원들이 협력이 잘 돼서 지금 뭐 아직도 완벽하게 넘어가 아닙니다만 아주 큰 갈등은 없는 것 같고 다만 그 과정에서 초등 돌봄 관련 행정 업무 또 실제 초등 돌봄에 관련된 교원의 교사 역량 이런 문제를 더 적극적으로 살펴보고 다양한 연수를 통해서 그 학생들에게 그 돌봄의 그 혜택을 더 잘 볼 수 있고 또 우리 공교육에서 그 돌봄의 그 목적에 맞게 교육 과정이 이루어지고 그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근에 와서는 이제 뭐 교육지원청에서 업무 담당자 중심으로 해가지고 분기별로 다양한 연수도 하고 있고요. 또 행정 업무 지원을 위해서 그 요새 이제 뭐 온라인 체제가 많이 구축돼 있기 때문에 네네. 그런 그 연결 사이에 필요한 다양한 그 에듀테크나 아니면 그런 그 기술 아니면 그 제도까지도 만들고 이용하는 그런 차원에서 논의하고 있는데 사실 단위학교에서 뭐 어려움이 있긴 하겠습니다만 네. 뭐 이렇게 아주 크게 갈등 구조를 일으킨 건 없고 특별한 민원도 없이 순조롭게 업무가 이관되고 있고 그것에 따라서 초등 돌봄 전담사님들이 아주 열성적으로 네. 뭐 자기들이 관련된 본인들의 일인데 그걸 이렇게 다른 분들이 행정을 관리한다는 것 사실은 또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네. 이제 그게 잘 업무가 분담이 되고 그래서 선생님들은 선생님들대로 그 업무에서 좀 손을 떼면서 상당히 좀 좋아하는 것 같고 네. 초등 돌봄 전담사님들도 본인들의 일이기 때문에 책임감을 갖고 또. 적극함으로 해서 학교가 뭐 그 문제 잘 지금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교육감님께서는 또 영재 교육을 굉장히 또 강조를 하시면서 노벨 프로젝트를 이제 주요 그 정책으로 추진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벨 프로젝트 이게 추진하시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제가 이제 공약을 개발할 때 이 공교육은 모든 학생들에게 보편적으로 꼭 필요한 교육을 한다는 그 보편 교육도 중요합니다만 네. 또 지금은 시대가 아주 고도화되고 복잡하기 때문에 우리 사회를 이끌어가는 우수한 인재 양성도 필요하거든요. 그럼요. 네. 그런 그 우수한 인재는 그 나름대로 또 다른 어떤 그 교육 프로그램이나 그 교육 과정이 운영돼야 된다고 봤을 때 제가 공약 중에 하나가
20년, 30년 후에 노벨상에 버금가는 큰 업적을 이루는 과학자나 네. 지도자를 교육시켜서 한 20, 30년 후에 우리가 뭐 노벨 평화상은 탄 적이 있습니다만 그 정말 본래 목적인 노벨 과학상은 아직 수상되지 않았기 그렇죠. 때문에 네네. 주변에 일본 다른 나라 많이 탔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제 20, 30년 후에 노벨상을 수상할 인재를 지금부터 키우자 해서 만든 게 노벨 프로젝트입니다. 정말 먼 미래를 위한 프로젝트였네요, 이게. 예. 네. 그래서 저는 이 꿈을 가지고 하고 있는데 뭐 하여튼 최근에 그것 때문에 글쎄 뭐 그냥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그러한 노벨상에 버금가는 큰 업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아주 어려서부터 그 분야가 특화돼서 학생들이 장기간 그 꿈을 가져야 그 대가가 나오고 큰 맞아요. 과학자가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뭐 교육과학, 자연과학교육원에서 수학과학, 또 문화원에서는 뭐 예술, 또 이 국제교육원에서는 어학, 또 이제 중앙도서관에서는 독서, 인문학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각각의 분야에 우선 인재를 지금 양성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정말 뛰어난 학생들이 보이고 그런 잠재적인 학생들을 자꾸 발굴을 해서 아주 그 상을 받은 아주 그 국제적인 그 우선 노벨 수상자를 초빙해가지고 같이 그 대화를 하게 한다든지 경험을 하게 한다든지 또 하나 이제 그런 노벨상을 많이 수상한 대학, 노벨상을 시상하는 그 지역을 직접 가서 보고 오면 그 어려서부터 그런 체험이 큰 꿈을 꿀 수 있는 그렇죠. 기회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번에 5월 19일부터 27일까지 7박 9일 동안 그 노벨상을 심사하고 수상하고 박물관이 있는 스웨덴 스톡홀름하고 네. 노벨상 수상이 가장 많은 그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과 캠브리지 대학을 다니면서 네. 올 9월, 10월에 두 팀이 한 5, 60명의 학생들이 네. 우선 이번에 그 공동 연수 활동을 떠납니다. 아. 그래서 이제 지금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이렇게 이루면서 네네. 그 학생들 지금 선발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번에 가는 이유는 이제 그 학생들이 갈 동선도 확인하고 그 주변 연구기관 대학가 MOU 체결하기 위해서 선제적으로 네. 그 이제 그 선별대와 같이 갔다 왔는데 요새 갔다 와서 제가 하나 확신이 된 거는 처음에 갈 때보다 노벨 프로젝트가 상당히 그 실현 가능성이 있다는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터무니없는 꿈이 아니라 이거 실현할 수 있겠다 이런 예. 자신감이 생기신 거잖아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이게 잘 좀 아이들도 뭐 그렇고 많이도 관심을 갖다 보면 이게 뭔가 한 분야에 정말 뭐 몰입보다도 더한 몰입이 돼야지 그 정도의 이제 또 상을 탈 수도 있는 거잖아요. 여러 가지 길 중에 지금 머리 생각한 길은 네. 하나가 뭐예요? 지금 이제 말씀드린 건데요. 네네. AA 바이오영재학교가 2027년에 설립이 되면 네. 지금 4학년 학생들이 AA 바이오영재를 다 만인을 해가지고 그 시작이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럼 이 학생들이 중학교 때도 그런 공부를 계속 해가지고 이루어지고 바이오, AI 또 여러 가지 그 과학, 자연과학 이렇게 해서 그 학생들이 AI 바이오영재 학교 가서 공부를 하고 그 학생들이 국내에 있는 대학이든 네. 또 뭐 그런 그 노벨상을 많이 받은 그런 대학이나 연구기관에 가서 협업을 하면 지금 최근의 경향이 노벨상이 혼자 수상한 경우가 없습니다. 다 협업을 하고 두세 명의 공동 수상자가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 학생 우수한 자원의 그런 학생들과 이미 그런 노하우나 경험을 가지고 있는 그런 대학이나 연구기관과 협업을 해가지고 그런 인재들을 유학을 보내고 공동 연구를 시키면 저는 네. 그리고 이미 우리나라에 가서 네. 보니까 우리나라에도 대학을 졸업하고 그 학위를 받은 학생들이 네네. 연구원으로 가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 그 노벨상을 많이 탄 그런 연구기관에 네. 영국에서도 만나고 그랬는데 그런 거로 보면 이제 우리가 뭐 가보니까 그 옥스퍼드나 이런 대학은 뭐 몇백 년, 500년 전에 도서관이 있었고 대학이 있었고 그때 만든 책이 다 있어서 역사적으로 상당히 그 부러움을 사고 그렇죠. 우리가 좀 너무 늦지 않았느나 이런 생각이 했는데 오히려 최근에 첨단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첨단 에듀테크를 가지고 하는 그 학교 환경이나 열정이나 우리 구성원들이 갖고 있는 문제의식은 결코 그런 선진 국가에 비해서 뒤지지 않는다는 생각을 맞아요. 가졌습니다. 네. 오히려 더 적극적이고 빨리 적응을 하기 때문에 그런 지금의 그런 분위기가 있으면 역사적으로 몇백 년 뒤졌다 하더라도 네. 현대적 관점에
점프, 퀀텀할 수 있거든요. 그럼요. 그런 형식으로 되면 뭐 세계적으로 도움을 받던 나라에 도움을 주면서 선진국을 넘은 나라는 세계 수백 개의 나라 중에 200여 개 나라 중에 우리나라밖에 없거든요. 그런 그 맞아요. 제1한경의 기적을 이룬 우리나라가 다시 제2한경의 기적을 이룰 수 있는 뭔가의 또 다른 제2의 교육의 패러다임 전환이 이루어진다면 가능하다고 보고, 그런 면에서 노벨 프로젝트가 네. 충분히 진행될 때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네. 우리 그 미래 인재들을 우수한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이 이루어지는데, 그래서 이 노벨 프로젝트가 저는 아주 설레는 마음으로 귀국했습니다. 그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이게 설레는 마음도 진짜 많으신 것 같고, 이거 정말 이게 연구를 많이 하셨구나라는 게 많이 느껴집니다. 정말 우리 아이들이 진짜 미래의 노벨상 후보가 될 수 있게끔 우리 네. 충북 교육이 그 바탕을 잘 만들어줄 수 있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교육 정책들을 사실 진행하는 과정에서 여러 이제 충북에 있는 시군들과의 협력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 근데 이 청주시와의 정책 간담회 취소가 있었고요. 최근에 네. 또 네. 교육경비 보조 사업의 입장 차이로 주요 사업 운영에 좀 차질이 생길 것으로 보이긴 하는데,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신지도 또 듣고 싶습니다. 아니, 그거는 뭐 11개 시군 중에 10개 시군의 군수님, 시장님과는 다 정책 협의가 됐고, 네. 마지막에 이제 뭐 우리 충북의 절대 많은 영역을 차지하는 청주시와 MOU 체결을 하지 않는 것 때문에 이제 뭔가 좀 이렇게 어색한 마무리가 됐는데, 네. 뭐 그것도 그냥 그렇게 아무 어떤 그런 그 이견이 없이 되는 것도 좋지만, 네. 왜 그런 일이 벌어졌고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는 전 그렇게 좀 부정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건강한 거죠, 또. 예. 이범석 시장과 몇 차례 이렇게 이제 대화를 하는 과정에 지금 그 청주시에서 기존에 요 정책 협의회는 이제 이번 새로 만든 게 아니고 네. 그동안 진행되어 오던 사업이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뭐 행복교육지구나 뭐 진로체험센터 같은 걸 하는데, 저는 이번에 담당자들이 준비하는 시간이 부족하고 또 제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게 있지만 또 그건 뭐 이렇게 급하게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됐는데, 그 과정에 가끔 대화할 때 기존에 있는 그 사업이 과연 그렇게 좀 우리 취지에 맞느냐 안 맞냐 가지고 대화한 적이 있어서, 네. 이번에 좀 그렇게 불협화음이 있다 하더라도 뭐 같이 대화할 때 하여튼 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조금 한 발 물러나서 두 발 더 앞서기 위해서는 점검하고 가자. 그렇게 그렇죠. 했기 때문에 네. 올해 MOU 체결을 했다 하더라도 그것을 실태를 분석해보고 내년에 프로그램이나 사업을 바꿀 생각이 있고요. 이번에 뭐 전혀 예산을 안 준 건 아니에요. 지난해 한 11억인가 했었는데 이번에 상당한 액수를 줄여서 7억인가 이렇게 이제 지원했기 때문에 아예 지원 안 한 건 아니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제 뭐 생각 같아서는 그 마음을 같이 하는 시장 군수님과 언제 연석회의를 해가지고 하겠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시장님과도 뭐 또 다른 면에서 같이 모여서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지자체와 우리 충북 교육청이 네. 뭐 교육청만 이해버린 교육을 할 수 있는 시대는 지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모든 구성원이 이제는 저는 그 지자체, 시민사회, 기업조차도 저 미래의 우수한 인재나 우리 후세대들을 위해서는 합심협력해야 되고요. 네. 지금 그런 차원으로 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혹 이제 그런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서 저는 제가 나서지 않고 그냥 지켜보고 있습니다. 청주기업청 지원청의 교육장과 청주시장과 뭐 이렇게 그 담당 부서에서 지금 논의를 하고 있고, 필요하면 큰 틀에서는 뭐 제가 나서서 새로운 사업을 구상한다든지, 네. 어쨌든 그런 그 사업 차원에서 협력하는 그런 모습은 바로 복원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시간의 문제입니다. 맞습니다. 또 예. 논의하는 그 시간이 필요할 테니까요. 그렇습니다. 네. 네. 자, 그리고 또 3월 1일에 1차 조직 개편이 있었습니다. 예. 1차 조직 개편의 효과는 어땠는지 궁금하고요. 예. 2차 조직 개편의 중점 사항은 무엇이고 또 언제쯤 발표하실 계획이신지도 듣고 싶습니다.
바로 이제 취임해가지고 뭔가 좀 이렇게 조직 개편을 생각했었는데 준비도 덜 되고 이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어서 1차 하고 2차 하자고 했습니다. 네. 1차 때 조직 개편의 기본 방침은 학교 현장의 선생님들이 업무 부담이 좀 줄어들어서 연구하고 교육하는 데 집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직속기관의 조직을 좀 스림하고 구조조정하고 그 인원을 교육지원청에 투입하는 형태로 해서 학교 단위에 있는 그 많은 업무 중에 정말 꼭 통합이 가능하고 중간 관리가 가능한 사업을 프로그램을 교육지원청 중심으로 이관하기 위해서 1차 조직 개편에서는 그것이 제일 이제 역점이었었고요. 또 이제 그 과정에서 아주 부족한 게 많이 있어서 올 하반기에 이제 그게 되면 조례도 개정해야 되기 때문에 네네. 한 3, 4개월 전에 결정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올 11월, 12월까지 2차 조직 개편을 다시 할 텐데 그때는 이제 지원청 단위나 직속기관도 그동안 보면 충북이 다른 시도에 비해서 직속기관이 아주 급격하게 인원도 늘어났고 조직이 팽창돼 있습니다. 네. 그것은 이제 공교육을 더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것이 이렇게 조직이 비대해지고 기관이 많아졌다고 하는 긍정적인 취지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여러 가지 면에서 보면 너무 급격하게 많은 그런 성장 내지 확대가 돼서 좀 여러 가지 지금 재고의 여지가 있어서 이번에는 직속기관 중심으로 네. 조직 개편을 해서 이제 완성된 충북교육청의 조직을 마련해 볼까 하는 차원의 2차 조직 개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시청자분들 그리고 또 도민분들께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또 다른 1년이 오늘 시작됩니다. 제가 초심 잃지 않고 우리 기성세대가 후세대들에게 그들이 평생 한 번밖에 없는 초중고 시절에 꿈과 잠재력을 꾸고 구현할 수 있도록 충북교육이, 공교육이 모든 교육 환경이나 교육 프로그램이나 많은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해서 100만 시대에 우리 인구가 지금 20만, 30만으로 줄어들면서 미래에 걱정을 많이 하는데요. 작은 인원이지만 교육의 품에서 한 명 한 명 빛나는 아이들로 교육시키고 그들이 학교의 큰 품에서 교육의 큰 품에서 학교에서 큰 꿈을 이루고 그 품과 꿈이 어우러져서 교육의 힘이 될 수 있는 그래서 지속가능한 공감 동행 교육이 잘 구현됨으로써 우리 충북 도민이나 교육과정 여러분이 또 학부모님들이 걱정하는 공교육에 대한 우려나 또 다른 또 기대에 대해서 책임 가지고 1년 동안 또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리 도민 여러분 그리고 충북교육과정 여러분 이제까지 관심 가지고 성원해줬던 것처럼 또 다른 1년에도 큰 성원과 큰 도움 또 잘못한 것에 큰 질책을 해주시면 제가 기성세대를 대표해서 후세대들에게 좋은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고 교육 환경을 마련해서 충북교육이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인 그런 교육도로 발전할 수 있도록 또 1년을 노력하겠습니다. 그동안 성원에 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 충북 교육의 발전을 위해서 앞으로도 많은 응원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은 윤건영 충청북도 교육감과 함께했습니다. 새로운 충북 교육의 완성을 위해 도민 여러분들의 끊임없는 관심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피플비드 CJB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